안녕하세요. 고전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을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어, 그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15위 안에 들었던데 2위, 9위, 14위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률이 34, 49, 54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본 그 고전소설 세트 정답률 중에 거의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교육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가원 중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 문제 배치가 마지막에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 그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그리고 문제 뭐 선지가 헷갈리는 게 있거나 이런 편도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딱 하나 이제 이게 다른 고전 소설 문제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평소보다도 그 인물 수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원래 고전 소설이 인물 숫자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 소설보다는 훨씬. 그래서 많이 어려운 편인데 근데 이게 헷갈리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막 나왔던 앞에 나왔던 사람 뒤에도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은 아니라서 그것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고전 소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학생들이 보통 현대 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을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현대 소설은 아무래도 우리 현대식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좀 낯설지 않은데 고전 소설은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읽을 일이 없잖아요. 뭐 하긴 현대 소설도 잘 안 읽긴 하는데. 근데 이 고전 소설이 현대 소설보다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인물이 현대 소설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예,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 잘 짚어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이름도 현대식 이름이 아니라 한자식이거나 아니면 뭐 계급이나 뭐 관직 이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나왔던 이름이 뒤에 갑자기 바뀌고 뭐 그 구문몽으로 예를 들면 성진이가 그 꿈으로 들어가면 양소유가 됐다가 양소유가 나중에 이제 막 승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승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부분 줄거리로 들어가고 승상부터 나오면 양 성진이나 소유 뭐 이렇게 하다가 바로 양승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뒤에서 섞이면은 이제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인물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인물. 그래서 뭐 인물을 뭐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특별히 뭐 옆에 뭐 적거나 이럴 순 없고 정한 그 인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머리에 박아놓고 들어간 다음에 인물을 동그라미라도 쳐가면서 읽으시면은 어,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그것만 잘 잡고 내려가면은 뭐 이야기는 전혀 복잡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고전 소설은 대신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죠. 현대 소설은 주제가 되게 뭐 현대인의 가치관 상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본문만 봤을 때는 그 주제를 우리가 유추해내기가 어려워서 보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게 많다면은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기에서 많이 주지만 그냥 봐도 대충 아 이거 뭐 무슨 내용이겠구나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리고 주제도 그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뭐 권성징악, 사랑, 영물, 뭐 사회제도 비판, 효, 뭐 전쟁 요 안에서 대충 다 이루어지거든요. 뭐 이거 밖에서 나오더라도 그 이야기가 되게 단순해서 이야기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제가 예전에 그 기출문제 틀린 거 세어 보니까 인물 관련된 게 제일 많이 틀리고요. 뭐그 문제 자체가 일단 인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거의 그 비문학처럼 내용 안에서 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자식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막 읽을 수 없는 내용이라든가 막 단어도 뭐 이 생소한 단어들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한자나 용어들은 우리 한 그 정답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도 않고요.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면 이렇게 주석으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그 막 이런 문장 안에 뭐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안에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큰 의미만 알면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앞부분 줄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앞부분 줄거리 같은 거 이거는 일부러 준 거니까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은요, 딱 보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보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보기 일단 하나 있죠. 보기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리네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게 참고하여가 아니라요. 무조건 보기대로 보라는 거예요. 예, 보기를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참고할 거면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김진옥전은 이질적인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세계관을 달리 해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막 대비된다는 거죠.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요런 스타일의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 수중계지만 막 천상계에서 막 뭐 선녀가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영광을 별 내용은 없네요. 예.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죠. 이거 완전 중요해요. 이거는 뭐 지금은 뭐 교육청이긴 한데 평가원에서 이거를 주는 거잖아요. 앞부분 줄거리가 사실 되게 긴데 니네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그 거의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호로 표류했다가 자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돼요. 남의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곡 용왕이 두 명이나 있어.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공주 나옵니다.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과 정동환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한 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자, 몇 명 나왔어요? 한, 둘, 셋, 넷, 다, 여. 아이고,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명 나온 거예요. 시작부터 9명 나오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다고요. 지금 김진옥이 부친 만나서 남행요왕 만나고 무양공주랑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이 둘을 죽이려 하는 거고요. 자, 용왕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존나 좋겠네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70이 넘도록 녹발이 장춘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는 이는 극한 보배로. 완전 좋은 건데, 자, 녹발, 장춘 이런 거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어차피 녹발 이런 거, 녹발, 장춘 뭐 긴 봄이라는 건데 어쨌든 겁나 좋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자 이거 몰라요. 예, 교수님들도 이게 한자를 알 거라고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이런 거 괜히 모른다고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시간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문제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진짜 중요한 거면은 저기 주석에서 줄 거예요. 자,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왈. 자, 원수가 나왔죠. 갑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김진옥이 용궁을 떠나려고 하는데 용왕이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진옥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원수는 김진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방금까지는 김진옥이라고 해놓고 난데없이 원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진옥이 원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용왕왈이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정케 하니 어찌 천자께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치하는 아니하겠는가? 치하를 하겠다는 거죠.
천자 뭐 왕의 아들 뭐 이런 건가 하고 그러를 닦아 원수께 붙이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살해하고 받으니 일광로가 또 일광로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요 하고 일광주 한낱을 주고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주어 할 여동비도 나왔어요. 이 부채를 한번 붙이면 운무가 이거는 구루문에 뭐 안개 뭐 이렇게 막 붙이면 그런 거 뭐 파초선 같은 건가? 비 올 때에 붙이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또 큰 보배라. 그렇죠. 겁나 좋은 것 같은데 그대는 잘 간수하라. 선물 엄청 받고 있죠 지금. 하고 두목지는 또 사람인가 봐요. 칼 하나를 주면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낚았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또 이적선이 또한 이적선 사람이죠. 금표통 이 뭔지 몰라요. 뭐 하여튼 좋은 거예요. 하나를 주면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술인가 봐요. 천만인이 먹어도 진치 못하나니 가져가라.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하니 원수가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약간 이런 거는 어디로 오고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는 게 좋아요. 각설 anyway 차시에 무사가 애온을 물속에 애온은 이거 아들 아닙니까?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온이 통곡할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모친이랑 헤어졌나봐요 지금.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뭐야? 이거 처음 봤어요. 잔인히 뭔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 달려.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이게 잡으러 온 사람도 좀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죠.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천자가 잡아오라고 했나봐요. 뭐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불쌍하다는 거죠.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시라. 뭐 이런 거 다 몰라도요. 뭐 하여튼 굽어 살피네요. 뭐가 용왕이 그 강에 용신에게 칙지를 내리다. 용신도 따로 있어요. 용왕도 있고 용신도 따로 있나봐요.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다 하시니 그냥 계급 용왕이 조금 더 높나봐요.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물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그냥 막 살려냈죠 용왕이. 중량. 자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또 뭐 나왔어요. 소절을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말 가련하고 애달프사 유부인은 와이프잖아요. 유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 원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 죽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객사 아사 원사는 무슨 죽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한자 읽을 줄 모르거든요. 생각하였으리오. 천지신명과 1월 성신과 황천후토 구보살피수 이런 거 뭐 황천후토 저도 몰라요. 천지신명은 알죠.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오. 뭐 되게 슬픈 상황인가봐요. 한참 이렇듯 힐랄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이선영과 동한 이거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밥비배나 제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제촉하더라. 이제 뭐 죽이려고 하나 보죠. 각설 김원수가 자 이거 그 원수잖아요. 김진옥이겠죠 얘가. 애운을 데리고 자 이게 중략 와중에 아들이랑 만났나봐요. 애운을 데리고 가니까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할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 계명전에 다 올려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관해하로소이다. 무관해하는 뭔데요? 달리 어찌할 수 없다. 뭐 비록 네가 아무리 바빠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원수가 차원을 듣고 앙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에 왈 이 강은 길이가 만리요 너비가 30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널이 있고 선생은 진옥 이거 지 이름 아닙니까? 진옥의 사정을 급히 뭐야 지가 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진옥의 사정 급히 살펴주세요. 이상하네요. 하고 무수히 배려하더니 이때 화산도사도 나왔어요. 미친놈들 몇 명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막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니죠. 한 번씩만 나오고 말고 있으니까 화산도사 나왔어요. 어쨌든 천지상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가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놀래서 급히 조화를 부려서 이렵소선 나왔어요. 이렵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히 엄청 좋아서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히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에 무수히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이 뭐겠어요 부인이 그 자기 와이프겠죠.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이 금편은 말 채찍 같은 거 있잖아요. 치니 이 말은 비룡말이라. 오 이거 말도 좋은 거네요. 얘는 아이템 확실히 다 좋아요. 뭐야 나르는 그 용이 나르는 말이라고요. 비룡 혹시 여러분 그 아니에요. 용비불패에 나오는 말이 비룡인데. 자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에 다다라 살펴보니 그니까 비룡마니까 겁나 빨리 달려갔겠죠.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지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환 이에 그 잡으러 오네. 등이 대경실실 놀래가죠. 놀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지져 그 자기도 기절했대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네. 또 지 이름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옵소서 하니 이때 애운이 아들이죠. 곁에 앉아 울며 말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네. 얘도 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때는 자기 이름을 그냥 불러도 되는 그런 시대인가 봐요. 요즘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자 모치는 진정하시고 엄마 정신 차려봐요 아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부친을 왜 없어서 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뒹굴며 통곡하니 천지일원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막 온 그게 다 슬퍼하더라 이 말이죠.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그거 막 저번에 이란다. 아까 줬던 그거 있잖아요. 떠나올 때 뭐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뭐 있죠. 이거 뭐지? 그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한다는 그 막 그거 드래곤볼 같은 거 있잖아요. 드래곤볼 아시나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하여튼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면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원을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에 그 엄마랑 아들의 그 경상을 보니 막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해 막 열받아가지고 씨 동안 이거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간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자의 명령 없이 막 지가 막 아무나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일관 대간을 막 그 아무리 지가 화나도 이렇게 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10분 인분하고 이건 뭔지 몰라요. 오직 부인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오느라 화나는데 참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자 1번 볼게요.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용왕이 그 용신 보고 이렇게 애 보내라고 한 거죠. 물에 빠지네.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낸 거니까. 자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용왕이 자기 얘기했잖아요. 수부 뭔지 수부에 들어와 가인의 수부를 보존케 하니 그러니까 자기 동네 뭐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보존하는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세 개의 연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자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온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이제 되게 엄청 뭡니까 이거 환송 그 뭐라고 표현돼 있죠.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막 선물 겁나 받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뭡니까? 그 와중에 그 자기 부인하고 자식은 이제 그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 뭡니까? 여기 보기에서
뭡니까? 이 과정에서 수중계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대비는 이렇게 그 반대되도록,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니까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서 얘네들은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에 애혼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보기 그대로죠. 예, 보기에서도 그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세 개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부채, 칼, 금표통 이거 쓰지도 않지 않나요? 이거 쓴 적도 없죠. 그나마 쓴 거 이거 진주잖아요. 진주. 예. 진주는 연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벌써 이번에서 얘기했고요. 부채칼 금표통은 뭐 그런 얘기 없었는데 쓴 것도 없고 답은 5번이겠죠. 근데 이거 뭐가 제일 많이 틀렸냐면요. 이게 잠깐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건 아니구나. 36번은 정답률 이게 54%고요. 66, 12사 66, 12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틀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왜 많이 틀렸냐면은 학생들이 볼 때 24%가 볼 때는 이렇게 사건을 아빠는 되게 즐거운 상황이고 아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제시된 게 별로 뭐 흥미성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학생들 아니야 나는 별로 하나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 4번 할래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야 돼요. 보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흥미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보기에 맞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24% 무슨 생각으로 한 거지? 그리고 이거 10%도 연계관계 보여주는 거 맞잖아요. 예,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34번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제일 많이 틀렸죠. 이게 2위에요. 예. 방금 이거는 14위였어요. 예. 자,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부인을 구했다? 얘 그냥 와가지고 오다가 자, 오는 과정을 보세요. 뭡니까? 막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이 종남산을 바라보고 말을 지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안 삼거리에 막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장안 삼거리에. 오씨 보니까 어이구 보니까 저기 위에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거 내 마누라겠는데 하고 비룡마 타고 뛰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룡마 타고 어떻게 왔냐면 그냥 왔어요. 뭐 그냥 와가지고 일진을 해치고 수레를 박차며 낭자를 안고 슬피 온 거밖에 없어요. 이게 장안에 이르기 전에 내 부인이 아마 장안에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다고요. 그리고 그곳의 특성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있을 곳을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고요. 특성을 이용하여 유부인을 구한 거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35%밖에 안 되거든요. 뒤에 거 볼게요. 김진옥은 유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안 등을 응진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일반 지금 동안을 죽이고 싶은데 일반 대간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안 등을 응진하려면 천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15%거든요. 그리고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이게 지금 25%가 이게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이거 처음에 용왕이 언제 나왔어요? 지금 제일 처음에 보통 막 거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을 보세요. 용왕을 막 얘기하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원수는 김진옥 말하는 거죠. 김진옥은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서 내 수부를 보전케 했으니 어찌 천자께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해서 천자 나오잖아요. 천자께 치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고 그러를 닦아 원수께 붙이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붙였나 보죠, 원숙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치하를 하는 거, 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작게 알리려고 한 거겠죠. 막 치하하려고. 예. 야, 니네 그 김진호기가 존나 잘했다. 그래서 나 엄청 도와줘서 나 존나 지금 기분 존나 좋거든. 너 김진호기한테 잘해줘라. 뭐 이런 거 얘기 썼겠죠. 뭐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왔던 내용 그대로 찾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뭐 판단할 만한 내용은 많이 안 나요. 난영은 유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난영 그 아까 나오잖아요. 요조 숙녀 뭐 어쩌고 할 때. 뭡니까?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절을 붙들고 그러니까 유부인과 같은 요조는 이렇게 원사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요 뭐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난영은 유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거 맞죠? 이건 뭔데? 34%? 이거 16%야?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네요. 이거 9%. 이거 근데 사실 막 그렇게 많이 틀릴 내용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예.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산이 애운의 처지를 예초롭게 여겼다. 뭐 아까 막 이상한 단어 썼잖아요. 왜 뭐야. 잔인히 여기고 이거 뭐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불쌍히 여겼던 것도 나오죠. 그래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34번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자, 35번 볼게요.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주인공이 난간의 처한상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 30, 가가 뭔데요?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어서 막 그거잖아요. 배가 하나도 없어서 막 그 사공한테 자기 보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공이 어쩔 수 없어. 너 바빠도 어쩔 수 없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건너가고 싶었는데 못 건너가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난간에 처한 상황을 제시해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군. 이거 맞겠죠, 당연히. 예, 지금 배가 없어서 안타까운 그 난처한 상황이니까. 근데 누가 막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게 35번 이거는 많이 안 틀렸어요, 사실. 이거는 저기 밑에 엄청 밑에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74%로 많이 안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이게 75%? 이건 뭐 그 소수점 때문에 그래요. 이게 8, 7, 5, 6인데 이거 뭐 사실 안 봐도 되겠죠. 이거는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그럼 마지막 거 이거 볼게요. 37번 보겠습니다. 사실 37번 아까 아침에 어저께 풀고 잤는데 이거 풀고 이거 녹화하고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뒤에 소리가 좀 이상해서 새로 풀겠습니다. 새로 푸는데 제가 기억이 조금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37번 볼게요. 귀찮네. 자, 37번은 지금 9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였죠. 정답률 49%짜리였거든요.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이거는 조금 틀릴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기역과 리을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여준다고요? 기억이 뭔데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거 그 아들 던지고 나서 그 서술자가 가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비판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비판적 의식은 뭐 이렇게 뭐죠? 그 뭐냐? 3대? 잠시만요. 3대 말고 태평천하 이런 거에서 그 윤직원 영감? 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람들 막 비판할 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비판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아니고 니은과 미음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해 하고 있다. 니은과 미음 뒤의 사건을 짐작해 한다고요? 자, 애를 집어 던졌죠. 그래서 강수에 던지고 가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려.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뭐 소소한 창천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이 굽어 살핀다는 거죠. 애가 물에 빠졌는데 하늘이 굽어 살피실지라 해서 하늘이 굽어 살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가 뭐
또 구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니은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음이죠. 미음도 볼 때 이게 뭐죠? 그 엄마란다. 와이프 죽었을 때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려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봤을 때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바로 뒤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니음과 미음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을 짐작해 하는 거 맞아요. 너무 금방 일어나서 그렇지 짐작해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게 49%였고요. 뭘 많이 틀렸냐면은 이게 6%, 이건 뭐 별로 안 틀렸죠. 딱 봐도 비판이 아니니까 이게 31%, 96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번을 제일 많이 틀렸는데 3번 때문에 다 틀렸죠. 한번 볼게요. 기억은 미음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뭐예요?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고전 소설의 거의 개념 문제로 나오는 거 거의 이거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얘 그 평가원에서 한 10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는 거는 좀 그래요. 예, 이건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지금 틀렸다라면은 지금 공부 제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나중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니음과 미음, 기억과 미음은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기억은 맞고 미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기억 볼게요. 아까 그거였죠. 자, 애를 집어 던지니까 이끌어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이거는 가련하다라고 이제 어찌 가련치 아니합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가련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이게 보통 서술자의 개입은 뒤에가 이제 의문이나 감탄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맞죠? 이거 그리고 그 서술자에게 이 감정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미음이죠.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해서 맞죠? 못하리오 이것도 못하리오 어찌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살아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서술자의 개입이 느껴지죠? 예. 이거는 이게 미음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과 미음은 둘 다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언제입니다. 예. 서술자의 개입을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이게 하도 이의제기가 많이 걸렸던 적이 많아서 원래 평가원에서 이의제기 걸리면 원래 보통 무시해요.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2번이나 있어서 이거는 평가원 설명으로 볼게요. 이게 06년 6월에 평가원이 대답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난다는 말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정의는 서술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으면 돼요.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알면 되죠. 이것도 왜냐면 주관적인 판단이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갑자기 누가 판단을 한 거지? 이건 당연히 서술자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건 내용은 뭐 이거 어차피 모를 테니까 보면은 뭐냐면은 뭐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 등을 통해 작품에 폭넓게 개입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에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면은 이거랑 또 편집자적 논평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서술자의 개입이 더 큰 거예요. 예.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 개입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게 뭐 있었냐면요. 10년도 9월 달에도 한번 이의제기를 받아준 건 아니고 대답을 해줬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식과 양상은 다양합니다. 이건 서술자 개입이에요.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가치 판단, 감정 표출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가치 판단과 감정 표출.
아까 그거는 감정 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발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신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출에서 보통 나왔거든요. 뭐 미래 일어날 사건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놀 그 흥부 말고 놀보는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서술자 말고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서술자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출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편의상으로는 의문형 어미나 이 감탄형 어미로 끝난다면은 아 이거는 일단 서술자의 개입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어미로 안 끝나도 서술자의 개입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현대소설에서 한 번인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고전소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한 번인가가 어미가 그런 식으로 안 나왔던 적이 있었나? 하여튼 거의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그 서술자의 개입이 약간 헷갈리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역대 나왔던 서술자의 개입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가서 보시면은 대충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냐면 만약에 다른 걸로 조금 나왔을 때 그 새끼가 어미만 보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래요.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어미 보시면 되고요. 덜숫자 개입이 들어간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많이 틀리네요. 아마 그 이번에 틀렸으면 다음에는 안 틀리시면 됩니다. 이제 고전 소설 다 봤으니까 다음에는 OTP 보도록 하겠습니다. OTP 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4번, 5번 안 했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가 돌았구나. 미안해요. 이게 학원 수업이면 선생님 뭐 뒤에 4번, 5번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니은은 디귿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거 디귿이 그거잖아요. 그 뭐냐? 비룡마. 예. 자, 이 말은 비룡마라 해서 특성을 설명해 준 거는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준 거는 디귿이겠죠. 그 말이 되게 빠르다. 뭐 말이 되게 명마다 해서 말이 엄청 막 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구해 주잖아요. 근데 니은은 뭐냐면 그거잖아요.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이거는 뭐 특성을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성이 아니죠. 예, 그래서 관계 없어요. 디귿은 리을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극 이거 비룡마잖아요. 비룡마는 말이 비룡마라는 게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극성을 강조. 어떻게 비룡마를 탈 수가 있지? 정말 김원수 정말 안타깝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일은 6% 이거 뭐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요. 찍었겠죠. 자, 이제 진짜로 끝낼게요.